저는 이런 세 가지 부분, 지분 투자, 이 토지가 구획되지 않은 공유토지, 앞에 도로 자체가 공도가 아닌 사도, 이런 세 가지 부분 때문에 절대 안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당신이 알아야 할 부동산을 체크하는 남자 체크남입니다. 공매로 나온 토지 체크하고 있고요. 두 가지 버전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었죠. 지난 1편 첫 번째 버전에서는 총 600여 평의 토지 중에 절반 정도 되는 면적, 약 300여 평의 토지가 반값에 공매로 진행된다는 현황이 매우 좀 관심이 간다 해서 현장도 다녀왔었던 내용까지 여러분과 공유를 했었습니다. 과연 그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생각을 하셨을지 굉장히 좀 궁금한데요. 예, 이번 2편 두 번째 버전에서는 그 똑같은 공매 토지로 유망해 보이는 토지가 아닌 절대 투자해선 안 될 땅, 하면 망하는 땅, 이런 주제로서 체크남의 시선으로 그 땅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사지 말아야 할 땅의 여러 가지 조건을 두루두루 갖추고 있는데요. 그 대표적인 이유를 세 가지를 뽑아 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시죠. 자, 여러분 혹시 이 영상 보신 분 계신가요? 제가 절대 사지 말아야 할 땅으로 해서 두 가지 내용으로서 올려드렸던 적이 있어요. 그 중에 2편 마지막 부분에 이 번외편으로 해서 기획부동산의 수법 알아내기라는 주제로 좀 내용을 말씀드렸던 게 있는데, 이 내용을 잠깐 좀 한번 살펴보고 내용 이어갈게요. 보시죠. 진짜 어마어마해요. 내공이라든지 언변이라든지 이 사람 정말 그게 있거든요. 조심하세요. 응? 조심하시고, 자, 이거는 전형적인 광고 수법입니다. 단필지, 지분 투자 이런 거, 이거 진짜 개 이상해. 지분 투자, 이런 거, 이거 막 지분 투자, 이 네 글자 있으면은 그냥 무조건 걸르세요. 무조건 걸러. 이건 뭐 볼 필요도 없어. 두 말 할 필요도 없어. 사자네, 그냥 그렇게 하면 돼요. 지분 투자라고 쓰고 사자라고 읽는다라고 해도 돼요. 지분 투자다. 네, 보셨던 분께서 제가 첫 번째 버전에서 그 땅을 소개해 드렸을 때 괜찮네 라고 생각을 하셨다면 일단 X죠. 지분 투자라고 쓰고 사자라고 읽는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체크남 같은 사람이 그 땅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비록 지분 투자지만 평수도 300평으로 우수하다, 생산관리지역의 건폐율 20, 용적률 80이라고 해도 300평에 20%면 충분히 바닥 면적도 나오고 높이도 높게 올릴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다고 해서 선뜻 투자를 하신다면 망하는 거예요. 절대 사지 말아야 할 땅,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이유, 지분 투자 하지 마세요. 특히나 이런 큰 토지에 경계가 없는, 획지 구분이 없는, 필지 구분이 없는 그러한 지분 투자를 하시는 건 정말 위험하다 못해 안쓰러운 상황이 발생이 될 수가 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거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 설명이 됐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과정으로 바로 갈게요. 자, 이 화면에 보이시는 이 지도는 카카오맵이에요. 이 위성 지도를 지적도와 함께 겹쳐서 지금 보는 내용으로 보고 있고요. 지금 나와 있는 땅은 이 부분이죠. 자, 이 지도를 좀 유심히 한번 보시자. 요 가운데로 해서 도로가 있고 양쪽으로 해서 땅이 마구 지금 갈라졌죠. 요 내용만 보시고 나서도 어느 정도 좀 의심이 들어가야 돼요. 2017년 이전에는 이런 식으로 자르는 게 됐어요. 가운데 도로를 내고 자르는 게 됐는데 2017년 이후부터는 이게 아예 안 된단 말이에요. 이상하다. 의심을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마구 잘라놓은, 사람의 인위적인 흔적이 많이 들어간 땅들은 뭔가 뒤에 도사리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이 바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이런 식으로 막 잘라진 땅 구매하심에 있어 신중을 기하셔야 된다. 그리고 특히나 이런 땅들을 판매하시는 분들, 부동산 업자가 됐든 부동산 공인중개사가 됐든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좋다,
이런 땅 뭐 다시 없다라고 말씀을 한다면 특히나 조심하셔야 돼요. 꼭 지번을 받아 보시고 피드백을 받아볼 수 있는 주변의 부동산 전문가분들을 한번 탐문해 보세요. 그리고 여쭤보세요. 조금만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이 땅 같은 경우는 우리가 등기부에서도 봤었지만 그 300평짜리 땅 말고도 5명의 소유자가 더 있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과 나중에 이 땅을 지금 공유를 하고 있는데 전혀 구분되어 있는 게 없잖아요. 이걸 어떤 식으로 지금 구분을 해야 될지 전혀 뭐 기준도 없고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일일이 등기부상에 있는 그 주소를 찾아가서 어떤 식으로 나눕시다 라고 하기도 난감하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위험이 있다. 내가 여기 지금 집을 짓고 싶어도 내 맘대로 자 여기 딱 줄 긋고서 자 여기까지 300평 여기 내 거 체크남 거 나 여기다가 이 생산관리 컴페어를 20% 적용해가지고 바닥에 60평짜리 위로 용적률 80% 적용해서 건물 예쁘게 지을 거다 할 수 있냐고요. 그러면 나머지 5명의 지분권자들이 아우 그러세요 안 하겠죠. 그런 문제예요. 해서 이런 지분 투자의 핵심, 이 공유 토지를 하실 때는 다른 지분권자들과의 항상 협의 과정이 거쳐져야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사용 수익을 할 수가 없다는 제한이 있다는 거죠. 그런 땅을 왜 해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17년 그 도시계획조례 개정 이후로는 아예 분할 자체가 그 이후로는 그 나머지 5명, 6명들과 분할을 하고 싶어도 땅을 이렇게 좀 나누고 싶어도 나눠주질 않는다. 제주도에서 분할도 안 해주겠다고 미리 다 지금 얘기해 놨는데 그런 땅을 겁도 없이 어떻게 사요? 안 돼요. 그냥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내용이거든요. 이 제주도 도시계획조례 21조 5항 17년 개정된 내용인데 뭐 내용을 다 하기엔 기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 이 부분 중요해요. 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 용도지역 중에서 생산관리지역은 이 관리지역에 들어가잖아요. 이 관리지역에서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고 분할하는 경우에 분할 제한 면적은 400제곱미터 이상일 때, 120평 이상일 때 분할을 그나마 해준다. 그리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아야 된다. 도로 예정선을 구획한 후 이에 접하도록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이게 어떤 얘기냐? 이런 식이에요. 이런 땅을 도로 예정선을 하나 이렇게 쭉 해놓고 지금 이 도로처럼 가운데다 이렇게 쭉 해놓고 이런 식으로 쫙쫙쫙쫙쫙 잘라가지고 1, 2, 3, 4, 5, 6, 7, 8, 9, 10 해가지고 나누는 거. 도로 예정선을 구획해놓고 이에 접하도록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이런 식으로의 분할은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아무리 300평 할아버지가 와도 분할 안 해준다. 이미 정해놨다. 이렇게 조례로서 정해놨다는 거죠. 분할 안 되겠죠. 또 하나, 도로에 접하도록 진입로 형태로 길게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이건 또 뭔 얘기냐? 자, 요거예요. 이런 식으로 도로에 접하도록, 이런 식으로 조금만 도로에 접하도록 해가지고 다 도로에는 접하잖아요. 1번도, 2번도 요만큼 접하고, 3번도 요만큼 접하고, 4번도 접하고, 요런 식으로 분할하는 거, 도로에 접하도록 진입로 형태로 길게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거 분할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분할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그런데 이 땅을 산다? 사지 말아야죠. 사면 망하는 땅이죠. 절대 사지 말아야 할 땅이라는 거죠. 이런 공유 토지 같은 경우, 분할이 안 돼 있는 이런 토지는 사지 마셔라. 자, 그러면 야, 이렇게도 분할이 안 돼. 뭐 길게 하는 것도 안 돼. 또 앞에 얘기한 거 이런 식으로 가운데 줄 긋고서 하는 것도 안 돼. 그럼 뭐 어떻게 할 때 니네들이 분할해 주는 거냐? 이렇게 정해놓은 게 있어요. 도로가 있으면 35m 이상 진입을 해야 되면 도로를 4m를 확보를 해서 이런 식으로 자르는 건 해준다. 10에서 35m 정도 진입을 해야 되면 3m는 진입로를 확보를 해놓고 자르면 잘라준다. 이런 식으로 개별적으로 하나하나씩은 진입로를 만들어서 자르는 거는
해주겠다라는 시행령이 있어요. 적어도 이 정도의 요건이 아니면 안 해준다. 생각지도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할을 하는 토지를 매입을 고려하실 땐 이런 것들까지 미리 다 확인을 하시고 매매를 타진을 하시라는 겁니다. 자, 이런 내용을 미처 체크 못하시고 안 하시고 나중 돼서 토지 분할이 안 된다, 공유로서만 갈 수 있다, 이런 거 다 고스란히 본인한테 가시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공유 토지까지 두 번째 것까지 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부분 가시죠. 세 번째 부분 체크는 디스코 지도로 들어갈게요. 디스코 들어갑니다. 자, 디스코 맵 들어왔고요. 지금 이 장화 모양 토지, 왜 이 땅이 절대 사지 말아야 할 땅이 될까요? 두 가지는 체크했죠. 마지막 한 가지 보시자. 자, 이 도로 부분을 볼게요. 도로 부분. 지금 이렇게 도로, 이 하얀색으로 표기된 이 도로는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 자, 옆에 보면 토지 34,000평 도로 국유지라고 해서 이 소유자 현황이 나옵니다. 자, 그럼 이 진입로도 한번 보시자. 이 진입로 보시면, 자, 여기 요 초반에 한번 여기서 끊어져 있고요. 또 쭉 일자로 내려오다가 여기서 또 한번 끊어지죠. 723-34 요 부분에서, 자, 이렇게 해서 도로가 하나, 둘, 셋, 이런 식으로 도로가 지금 필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클릭을 한번 해보세요. 생산관리지역 토지 240평 도로 소유자가 개인이다. 두 번째 거 356평 도로 개인이다. 또 보세요. 242평 도로 개인이다. 자, 이 도로가 요 앞에 이 하얀색 도로처럼 국유지냐 공도냐? 아니죠. 국유지 공도가 아닌 개인 소유 사도다. 그것도 그마저도 한 사람 소유가 아닌 세 사람 소유다.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한 사람 소유인지, 예, 각각 세 명인지 아니면 이 땅도 공유자들이 여러 명이 있는지 그것까진 모르겠습니다. 등기부를 떼어보면 알겠죠? 그렇지만 저는 떼어보기도 싫어요. 일단 개인 소유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명이 됐든 10명이 됐든 100명이 됐든 이 소유자 자체가 나라 땅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는 것은 곧 내가 이 땅을 정말 뭐 여러 가지 첫 번째, 두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요건들 모조리 다 잘 해결이 됐다고 치고 땅도 300평을 예쁘게 분할을 해서 이 땅을 특정 부분으로 분할까지 해서 사용 수익을 하게 됐다고 치자고요. 정말 일이 잘 풀려서 그러기도 쉽지 않겠지만 일단, 예, 좀 좋은 생각으로서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내가 300평을 먹었다고 치고, 자, 이제 집을 좀 지으려고 하는데 이게 다 개인 소유다 보니까 토지 사용 승낙서를 이 사람들한테 받아야 된다. 네, 남의 땅을 통과해서 내 집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토지 사용 승낙서를 교부를 받고 이 사람들한테 그에 상응하는 지료를 주고 이 땅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이게 얼마나 그지 같은 경우예요. 도로 지분에 대한 얘기가 없잖아요. 간평에도 그렇고 우리 그 공매 현황 그 내용을 봤을 때도 이 도로에 대한 내용은 없고 도로에 접한다 라고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인분들, 잘 이 부동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은 도로가 연결돼 있구나, 집 지을 수 있겠구나, 토지 이용 계획상으로도 우리 확인했었죠. 집 지을 수, 건축 가능하다, 집 지을 수 있다 라고 나왔잖아요. 그런 것만 보고서 투자를 해버린다. 간다. 훅 간다. 자, 그러면 또 좋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얘기가 잘 됐어요. 정말 천사 같은 분들을 만나서 요 1번 토지, 2번 토지, 3번 토지 이 도로 소유자들 뭐 개인 한 명이건 수십 명이건 이 사람들이 다 뭐 얘기를 했습니다. 무상으로 쓰세요. 괜찮습니다. 무료로. 예, 그냥 뭐 괜찮으니까 쓰세요. 라고 예를 들어서 그렇다고 한다면
자, 그래서 이제 집을 짓고 잘 내가 또 예쁜 집을 지어서 쓰고 있는데 어느 날 1번 토지 소유자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 소유자가 이게 뭐 하는 거냐, 여기 왜 내 땅으로 내 허락도 없이 맘대로 지나가느냐. 그러면 또 이 사람이 아니다, 나 예전 소유자랑 다 원만하게 서로 다 얘기가 잘 돼서 무상으로 다 쓰기로 했다 라고 한다면 그건 이 사람과 유효할까요? 새로운 사람과? 그렇지 않아요. 새로 또 해야 돼요. 돈 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거죠. 2번도 마찬가지, 3번도 마찬가지. 중간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런 요구를 하게 됐을 때는 끌려가야 되는 상황이 된다. 저라면 만약에 제가 이런 땅이 전체가 다 경매로 혹은 공매로 나왔다 한다면 저는 이 중에 딱 요거 하나 낙찰받고 싶어요. 이런 도로라면 저는 기꺼이 투자할 용의가 있다. 그렇지만 요것이 아닌 이 나머지 땅, 모든 땅들은 저에겐 모두 다 대상이 아닙니다. 되시겠죠? 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체크를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왜 이런 땅을 투자하면 안 되는지. 자, 이런 공경매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고서라도 일반 매매를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사도로 연결되어 있는 토지들을 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럴 경우에는 주변에 토지를 소개한 이장님, 개발업자, 부동산업자 이런 사람들의 개인 소유의 토지지만 충분히 건축허가가 나온다, 문제 없다 이런 말씀만 듣고서 덜컥 계약을 하실 게 아니고 지자체가 도시계획 조례로서 인정한 건축 가능한 사도로 인정이 된 도로라면 그럴 때는 토지 사용 승낙서가 없이도 건축 허가가 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확인은 반드시 하셔야 되겠죠. 중요하다. 매우 매우 중요하다. 되셨죠? 정리할까요? 저는 이런 세 가지 부분, 지분 투자, 그리고 이 토지가 구획되지 않은 공유토지, 그리고 앞에 도로 자체가 공도가 아닌 사도, 이런 세 가지 부분 때문에 절대 안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까지 하시죠. 이상 당신이 알아야 할 부동산을 체크하는 남자 체크남이었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